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직 인생만 생각하는 민생당의 관점으로 사회 이슈를 바라봅니다. 진행을 맡은 대한민국 청년 대표 김혜진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시간을 좀 준비해보았는데요. 특별 초대 손님을 모셨습니다. 민생당에서 새롭게 대변인직을 맡게 되신 양건모 대변인님 나와 계신데요.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첫 출연이신데 소감이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좀 떨립니다. 면접 보는 기분 같아요. 네, 저도 첫 출연 때가 생각이 납니다. 사실 제가 녹화 전에 대변인님께서 살아오신 흔적을 살짝 엿보았는데요. 사회 발전과 공익을 위해 정말 많은 일을 해오셨더라고요. 지난 30년간 노동, 시민, 의료개혁 운동에 종사해 오셨는데요. 양력에 있어서는 저희 아마 자막으로 처리가 될 겁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초대, 그러니까 1, 2대 전국병원 노동조합 연맹위원장을 하셨더라고요. 그 뒤로 전국보건의료사업 노동조합 의료개혁위원장, 바른미래당 보건위생특위위원장도 맡으셨는데 의료계에 꾸준한 관심을 가져오셨네요. 네, 저는 이제 약사, 보건학 석사, 행정학 박사입니다. 다양한 격변기를 거치다 보니까 노동운동, 또 보건의료 전문가, 또 대학에서 행정학 강의, 또 정치인, 이제는 또 대변인까지 하는가 다양한 것 같긴 합니다. 네, 정말 화려한 양력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말씀해주신 내용 이외에도 시민운동을 해오셨는데 어떤 활동들을 해오셨어요? 제가 이제 주로 저는 이제 의료개혁 활동을 좀 많이 했습니다. 제 자랑 같긴 하지만 의료계라고 하는 게 참 권위적인 부분이 많았었거든요. 예를 든다라고 하면 예전에는 병원에 가게 되면 의사들이나 의료진들이 20살, 30살 막 젊은데도 막 반말하고 또 의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전문성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터무니없게 돈을 많이 받는다든가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시민운동을 하면서 15만 원짜리 CT나 초음파 이걸 한 3만 원으로 하는 거 그런 것들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병원에 가고 이렇게 약국에 가면 뒤에 약봉투에 약값이 얼마고 뭐 사용하고 이런 거 쫙 나열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만드는데 제도화하는데 제가 큰 기여를 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리는 내용인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변화를 보면서 이 생각 정말 잘했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약봉투를 보면서. 제가 이제 의료인이기도 하잖아요. 굉장히 반대가 심했어요, 사실. 너 우리 편 아니냐? 우리 편이 왜 우리한테 손해나는 짓 하느냐? 이런 것 때문에 좀 했는데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좀 잘했다는 생각은 들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의료업계를 넘어서 지금은 민생당 대변인직을 새로 맡게 되셨는데 앞으로의 계획이나 각오에 대해서 한번 말씀 주시겠어요? 사실 이제 민생당이 지지율이 많이 낮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대변인을 하면 가장 중요한 게 이거를 알리고 언론에 나와야 되는데 그게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대변인을 하면서 딱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이제 하나는 우리 민생당의 활동을 우리 당원들한테 잘 알리고 다른 하나는 홍보가 잘 나갈 수 있도록 그게 메이저 언론일 수도 있고요. 마이너 언론일 수도 있는데 기사를 잘 내보내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방송을 통해서 좀 더 빠르게 그 목표가 달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고민하는 거는요. 유튜브라든가 SNS가 굉장히 또 중요하잖아요. 언론보다도 어떨 때는 더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은 민생 감시 시민 기자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당원들이나 또 우리 민생당에 관심을 갖고 있는 시민들한테 제가 의견도 듣고 또 이제 그분들의 SNS라든가 이런 걸 활용해서 우리 사업을 확산시키는 이런 것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단 감사합니다. 오늘 오프닝이 좀 길었습니다. 오늘은 양건모 대변인님과 함께 시사 이슈를 풀어가 보겠습니다. 정치적 민생 시점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문제의 국경은 없다입니다. 코로나 사태와 더불어 동북아시아 국가들을 물난리로 몰아넣은 장마와 태풍 등 국경을 넘나드는 문제가 전 세계를 혼란 속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천재만이 국경을 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한미군의 잇따른 일탈 문제가
최근 흔들리는 한미 관계를 더욱 불편한 관계로 만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정말 해도 너무 길고 많이 와도 너무 많이 오는 장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6월 24일 중부지방에서 장마가 시작된 이후 11일 기준 49일째 지속되면서 역대 최장기간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천재야 어쩔 수 없다지만 강남역 침수나 초량 지하차도 사망사고, 하나같이 산사태 취약 지역에서 빠져 있었던 산사태 사건 현장 등 인재에 의한 사고도 잦았는데요. 대변인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후변화 때문인지 정말 49일 너무 길더라고요. 그래서 이 49일 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수해 피해 자체가 천재지변일 수도 있지만, 천재지변이라 하더라도 이것들을 막는 것은, 예방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은 분명하거든요. 비가 오거나 어떤 재난이 일어날 때 그런 걸 예비해서 우리가 세금을 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의 역할이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한편으로 지금 현재 그 각 정당에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산비탈을 깎아갖고 태양광을 설치했다. 그래서 산사태가 유독 많았다. 저는 그럴 거를 좀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인재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지금 그 4대강 문제에 대해서도 그거를 설치했기 때문에 뭐 물이 터졌다. 아니다. 설치하다가 중단했기 때문에 또 재난이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저는 이런 거는 분명히 어쨌든 우리가 인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을 우리가 배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다만 우리 이제 민생당에서는 이거와 또 별도로 두 가지를 더 지적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이게 지금 강남역이라든가 부산, 광주에서 막 도심에서 막 하수도가 역류가 되면서 완전히 물바다가 됐지 않습니까? 이거는 하수도 정비가 미비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일 수가 있거든요. 이건 분명히 인재라고 하는 측면이고 정부가 미비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수십 년 돼 갖고 연한이 지난 저수지들이 전국에 엄청 수천 개 이상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미 몇 년 전서부터 고쳐야 된다. 저수지를 다시 보강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농촌에서 다 저수지 뚝이 터지면서 농촌 피해가 엄청나게 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분명히 인재에 속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뭐 이런 아까 여러 가지 4대강이라든가 태양광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떤 하수도 문제라든가 지하도 개선 문제, 이런 것들을 저는 분명히 그 원인 조사, 규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뿐만 아니라 기상청의 오보에 대한 국민의 원성도 정말 커지고 있거든요. 이상기후로 날씨가 예측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대략 400억 원짜리 슈퍼컴퓨터를 2000년부터 5년마다 새로 도입하고 있는데 전문 인력 부족의 문제도 정말 커 보입니다. 대변인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그러니까 기상청이 오보를 해갖고 제가 막 짜증이 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이제 주위에 사람들한테 야 이거 어떻게 하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하는 말이, 기상청 사람도 월급 굉장히 많은데 그날 기후를 딱 예보를 했는데 오보다. 그러면 그날 일단 까야 된다는 거죠. 30만 원 까자 뭐 이런 말들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것도 괜찮거든요. 뭐 틀리지 않기 위해서 막 열심히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진짜 이게 안 된다라고 하면 아주 세계적으로 꼭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더라도 기상청에서 전부 기상을 예측을 잘할 수 있는 아주 정말 전문적인 전문가라 한 명 정도 초청해서, 물론 돈이 많이 들 수 있지만 그런 사람을 한 2년 정도 2, 3년 정도 우리나라에서 있으면서 교육도 하고 배우고 이러면서 정확한 기상 상태를 아는 거, 뭐 이런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더 한심스러운 것은 일부 의원들은 수해 지역 봉사활동 사진을 SNS에 올리는 경솔한 행동을 해서 빈축을 사기도 했는데요.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이 이제 바쁜 시간을 쪼개갖고 거기를 갔어요. 그러면 난 이런 활동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사진에 찍어서 올리고 싶은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그렇지만 사람들은 싫어하잖아요. 내가 지금 피해로 죽어나가는데 진짜 짜증나는 일이거든요. 막 때려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와서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데 나 뭐 이렇게 갔다 왔다, 자기가 갔다 왔다고 쓰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 저 사람 갔다 왔구나 이제 이렇게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련해서 피해가 앞으로 계속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대변인님께서는 논평을 통해 수해 피해 가구당 1천만 원 지원 사업을 제안하신 바 있어요. 관련 내용 소개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그 피해를 당하면 15년째 100만 원만 지급하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규정에. 100만 원 갖고는 거의 뭐 택이 없는 그런 비용이잖아요. 그래서 고민했던 건 뭐냐면 큰 어떤 뭐 도로 공사한다든가 뭐 몇천만 원 수억 들어가는 거는 정부에서 수해 피해 자원을 재정으로 개선하고요. 저희가 주장했던 거는 뭐냐면 지금 시급하게 피해 복구를 위해서 코로나 때문에 1인당 한 30만 원 재난기금으로 받았는데 한 30만 원 받았으니까 한 만 원 정도만 200만 명이 만 원 정도만 모으면 2천만 명한테 1,000만 원씩을 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가구당 1만 원 성금으로 한 가구당 1,000만 원씩 주자. 그래서 111 그런 사업들을 민생당에서 제안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론이라든가 노동단체, 시민단체, 정부에서 함께 호응을 한다라고 하면 좋지 않을까. 10,000원 정도는 내지 않을까. 그리고 시급하게 1,000만 원이 오면 우리 피해 가구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저희 민생당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 제안이 꼭 하루빨리 받아들여졌으면 좋겠네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언제 오는가? 전 세계를 팬데믹으로 몰고 간 코로나 사태가 끝날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것은 이제 정말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처럼 코로나가 사람들의 일상 자체를 바꾸어버릴 만큼 사회, 경제, 문화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갖는 의미와 영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그 코로나19 사태가 막 계속 연일 방송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중국의 민난성이라든가 대구 이런 방송을 나오는데 길에 사람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배달 문화라든가 재택근무라든가 어떤 감염자를 추적하기 위해서 뭐 몸에 바코드를 뭐 심는다든가 이런 걸 딱 보면서 무섭다. 앞으로 핵전쟁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상황이 이런 사회는 아닐까. 이 코로나19가 많은 어떤 문화의 생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바꾸는 그런 어떤 커다란 사태가 된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K-방역으로 세계 찬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정부의 코로나 대응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말씀을 주시겠어요? 일단 우리나라 사람들은 마스크도 잘 쓰고 손 씻기도 잘하고요. 드라이브 스루 같은 경우 아이디어가 좋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은 아마 정부보다는 되게 현명하고 똑똑한 것 같아요. 참 잘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시민의식이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게끔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전 세계 제약회사는 물론 각국 정부 차원에서도 코로나 백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과연 끝이 나긴 할까요? 코로나 관련된 백신이 조만간에 만들어질 겁니다. 이제 그런 게 기사에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DNA랑 달라서 그 RNA 바이러스 종류잖아요. 그래갖고 이게 백신을 만든다 하더라도 금방 또 변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또다시 변종이 나타나면서 계속 끊임없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가을철에 독감주사 맞잖아요. 그러니까 매년 독감주사 맞듯이 아마 코로나 바이러스도 잔존하면서 우리는 또 백신을 맞고 이제 이렇게 아마 인간과 상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뉴스에서 러시아에서 백신을 개발했다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럼 그것도 이제 변형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백신 같은 경우는 투자를 하려고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탁 만들어 나오면은 바이러스가 아주 약었어요. 세문했다가 동그라미, 네모로 바뀌면서 아주 이렇게 교묘하게 바꾸기 때문에 쉽지 않은 문제죠.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8월 1일이었죠. 대구 동성로에서 한 여성이 갑작스럽게 날아온 술병을 맞아 눈 주변 4cm가량이 찢어지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CCTV 추적 결과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해당 내용으로 청와대 민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지난 7월 4일에는 해운대에서 주한 미군들이 떼를 지어다니며 시민들과 상가 건물, 심지어 경찰을 향해 폭죽을 발사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자칫 화재와 같은 불상사로 이어질 뻔했는데요. 가뜩이나 한미 관계가 어려운데 주한미군의 잇따른 일탈 행위로 관계가 더욱 불편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나죠. 정말 화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주한미군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처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정부가 미군의 눈치를 봐도 너무 보지
이런 것은 우리나라 정부가 너무 이 문제를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런 문제를 한국 정부가 미국에게 강하게 제기하고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게 관계를 유지하는데 유리하다. 이렇게 숨기고 마치 알아서 기는 이런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정부가 좀 너무 안일한 것 같아요. 사실 주한미군에 의한 피해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지난 2002년 미군 장갑차에 치여 숨진 효순 미선양 사건 이후 미군에 의한 폭행은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대구 동성로 술병 사건의 경우 경찰의 수사가 더딘 상황이고 폭죽 난동 역시 미국 1명에게만 경범죄로 5만 원의 범칙금 처분이 내려진 것이 전부입니다. 제대로 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주한미군의 숫자도 지금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리고 오산 공항에 입국하고 출국하는 미국인 숫자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나라 주권이 있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정도고요. 이렇게 미군들이 폭력을 행사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도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한미 주둔군 협정 조항에서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는 미군이 범죄 어떤 재판권을 갖는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죄를 저질렀는데 미군이 재판권을 갖는다라고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미군이 주둔하는 여러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의 범죄 발생에 대한 기소율이 가장 낮은, 그러니까 미군이 우리나라를 굉장히 무시하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협정 조항들이 이제 고쳐져야 되고 이 한국 정부가 미국에다가 정확히 지적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주한미군의 일탈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 생각은 그래요. 한국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지금 한국은 미국과 관계를 잘 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미군이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면서 한국민들한테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 이런 관계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나서라. 그리고 한국 기업이라든가 교육계에서는 1년에 한 번 이상 인권 교육하고 성희롱 교육을 하거든요. 주한 미군들한테도 1년에 1회 이상 인권 교육과 성희롱 교육을 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정당한 요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요구하게 되면 저는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구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바뀔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한국민의 자존심을 위해서도 어떤 독립된 주권 국가를 위해서도 저는 정부가 강하게 제기를 할 것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문제의 국경은 없다는 주제로 양건모 대변인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대변인님, 오늘 함께 하신 소감은 어떠신가요? 질문이 어려워서요. 제가 저는 좀 약간 어려웠고 보시는 우리 분들이 어땠을까 좀 그것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민생당 지지율이 좀 낮아서 좀 걱정인데 여기 보시는 분들이 의견을 주시거나 도움을 주시면 많이 고맙겠습니다. 네, 민생당을 빛내고 또 세상을 빛내는 멋진 활동 부탁드립니다. 문제는 국경 없이 발생하지만 문제에 대한 대처 방식은 나라마다 다릅니다. 전 세계적 위기일지라도 우리가 똘똘 뭉쳐서 지혜를 발휘한다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 모범이 되는 그날까지 정치적 민생 시점은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국민을 위한 시사 토크쇼 정치적 민생 시점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